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쨌든 영상들을 좀 받아봤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느낀 점이 첫 번째는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 음. 두 번째는 정말 이놈이 나를 찍을 때 전혀 뭐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담았구나. 어째 두꺼비 아저씨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 두꺼비인 거를 어떻게 어떻게 어쨌든 너무 두꺼비 아저씨처럼 나와서 좀 아. 충격이었다. 아. 그래서 나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좀 더 심미적으로 조금 촬영할 수 있는 스킬이 좀 지성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 감독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나는 아까도 변호했지만 나름의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 뭐 어쩔 수 기술인들은 다 그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나 봐요. 그럼요. 예. 이번에 준비한 영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나더 라운드인가요? 어나더 라운드입니다. 자, 이거를 줄거리를 소개하기 앞서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네. 장르가 뭡니까? 장르 드라마죠. 드라마 겸 이제 코미디가 곁들여진 또 살짝의 유머가 있는. 개 열받게 하네. 분명히 본인이 저한테 이 영화를 선정하고 소개할 때는 딱 세 글자 적었어요. 코미디. 그리고 코미디가 두 개가 있길래 코미디 하나, 블랙 코미디 하나 선정을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가볍게 볼 수 있겠다 코미디니까 전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가벼운 내용이 아니지. 코엔 형제도 코미디다. 코엔 형제가 만든 영화 중에 코미디도 몇 있다.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본인이 설명을 하고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아무튼 어나더 라운드 감독 토마스 빈더베르라고, 이분은 이제 덴마크 듣보죠. 감독님. 듣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텍사스 어느 시골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란 나라는 아는데 한국의 위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속된 말로 뭐 아시아 문화권인 건 알겠는데 어디 붙었는지 정확하게 지도상으로 못 찍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뭔가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위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BTS는 아는데 한국은 잘 모르는. 봉준호 코리안 가이. 근데 한국은 잘 모르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감독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긴 해. 덴마크에서는 국민 감독이기도 하고. 입지전적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덴마크 내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덴마크 내에서는 잘 나가는.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황금종려상을 받았어. 이 사람이 감독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덴마크 이제 그걸로 유명하거든. 그 어제 뭐 잠깐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도그마 선언이라는 이제 그 영화사에서 뭐 조금 유명할 만한 이제 선언문이긴 한데 이 그 감독 중에 4명이었어.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토마스 빈더베르. 그리고 크리스티안 레우링. 그다음에 쉐렌 크라그 야콥센. 이렇게 4명이 이제 선언한 이제 뭐 그 10가지 선언문이 있는데 관심병 종자 같은 거네. 뭐 촬영은 반드시 로케이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운드는 별도로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핸드헬드를 해야 되고 필름은 반드시 컬러로 찍고 그리고 옵티컬 작업과 필터를 사용을 금하고 그리고 영화의 피상적인 액션을 다하면 안 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금지되고 장르 영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필름 형식은 35mm 그리고 감독 이름을 크레딧에 올리면 안 된다 라는. 그리고 그 아까 1번에 있던 로케이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그 로케이션에 있는 소품 세트만 써야 돼. 그러니까 세트가 아니고 세트를 절대 만들면 안 되고 무조건 그 로케이션에 찍어야 돼. 로케이션으로만 이루어진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꾸미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거긴 아니면 꾸며진 장소로 가거나. 그렇게 찍어야 돼. 그거를 선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아무튼 토마스 린더베르 감독이 이거를 만들었고 이제 뭐 셀레브레이션은 1990년대 영화였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농후하게 이제 요거는 뭐 도그마 선언을 따라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 참고로 그래서 굉장히 그냥 완성도는 일반 영화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이제 주연에는 한 명 알아보겠더라. 주연에는 매즈 미켈슨. 뭐 유명하죠. 나는 매즈 미켈슨 뭐 물론 내가 처음에 매즈 미켈슨 봤던 그거는 저기 007 카지노 로얄에서 빌런으로 나왔을 때. 기억은 난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 안돼 했나 혹시? 아니. 그런 그 거 살짝 아니잖아. 눈에 피 이렇게 007 카지노 로얄 그 다니엘 크레이그 처음 나왔던 그 에바 그린이랑 나 솔직히 말해서 아. 007 너무 옛날에 보고 안 봐서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특정 시대가 되면 뭔가 다양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봤을 때 되게 성적으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튼 그렇다. 저기 매즈 미켈슨 못생겼어. 다니엘 크레이그. 다니엘 크레이그 말고 그럼 매즈 미켈슨은 잘생겼지. 누가 봐도 와 저렇게 늙으면 존나 행복하겠는데. 그러니까, 매일 새롭겠는데. 그리고 정성인데 이런 느낌. 이 사람 뭐 유명한 걸로는 뭐 작품 말고 외적으로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한다. 매즈 미켈슨. 국뽕인 거지. 한식 식당 가가지고 그니까 덴마크의 한식 식당인지 어디 한식 식당이 엄청 많진 않겠지. 단골집이 있대. 단골집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거면은 한국과는 별개의 얘기로 굉장히 애연가야.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워. 그래서 그 유래가 있는데, 유래라기보다는 그 캐릭터가 바뀐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물론 영화는 아니고 이제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이제 플스4 그 게임이 있어. 게임이잖아. 거기에 이제 이제 주연으로 나오잖아. 매즈 미켈슨이. 메인 빌런으로. 메인 빌런급이지. 잠깐만,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데스 스트랜딩이 내가 헷갈렸네. 그 영화는 데스 프루프였고 데스 스트랜딩은 택배 게임. 맞지? 그거 일본의 그 게임 감독 그분 코지마 히데오. 거기에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데 원래 그 캐릭터가 그 담배를 피는 캐릭터가 아니었어. 근데 코지마 히데오가 그 매즈 미켈슨이 담배를 피는 그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잖아. 이제 미팅하면서. 그치. 보는데 너 이제 빠져든 거야. 존나 멋있네. 이래가지고 야 캐릭터 아예 그냥 배우랑 똑같이 싱크로율을 맞추자 해가지고 그냥 피는 캐릭터로 됐다는 거잖아. 그게 뭐 캐릭터가 원래 그 이제 애기에 대한 그런 애착도 있고 이러니까 아빠의 이미지로서 그 담배를 피면 안 된다기보다는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건데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담배 피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그리고 사실 그 애기는 통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니 네 게임 다 해봤나? 아니 나는 중간중간 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통 안에 있을 때가 있고 아닌 그것도 있고 좀 이게 스토리가 여튼 기계 이야기는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뭐 그랬고. 그리고 뭐 토마스 보라센, 마그누스 밀랑, 라스 단데. 별로 알 필요 없는. 토마스 보라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전작의 그 셀레브레이션에서 저기 조연급으로 나오셨던 그 이제 이분이 어떤 그거냐면은 그 저기 잠시만 톰미 그 체육 선생님. 그 매즈 미켈슨은 마틴이라는 역에 이제 그 역사 선생님. 맞아. 하고 개노잼 톰미 그 톰미가 이제 그 체육 선생님. 그리고 니콜라이 역의 마그누스 밀랑, 피터의 라스 단데.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음악 선생님도 있고 뭐
또 음악 다른- 선생님, 체육 선생님, 역사 선생님, 한 명이 뭐였지? 한 수학 명- 선생님인가? 뭐 그런 선생님이었어. 아무튼 기존에 이제 하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이고 이제 내용은 이제 그거지. 이제 그 네 명의 선생님이 중년의 위기를 맞은 거야. 중년의 위기를 여러 맞았고.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지. 각자가 이제 스스로 각자의 중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로 시작을 하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유지하면 사람이 적당한 수준의 창의력과 활력을 느끼게 된다는 가설이 있었어. 실제 연구 결과거든.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막 뭐 몇천 명 이렇게 대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가설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술 먹고 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친구들도 야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점점 활력을 느끼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로 인해서 결국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지. 근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나는 이 영화가 그래서 코미디라고 하면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동극이 일어나는데 왜 코미디가 아니냐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줄거리 또는 신호만 들으면 이거를 보거나 듣거나 또는 나같이 낚이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네. 네가 지금 한 말을 이 감독이 한 말을 잠깐만 또 조금 비틀어서 보면 창문을 넘은 할아버지인가 노인인가 어쨌든 말년에 뭔가 되게 재밌는 버킷리스트 같은 걸 해보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런 것처럼 맞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 되게 따뜻하고 휴먼 코미디구나. 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가는 진짜 뭐 로맨틱 코미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되게 현실적이고 우울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잠깐 그 타이핑 치면서 1일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 이만큼 먹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조차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그냥 로우하다고. 그들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 보일지언정 그 순간은 좀 뭐 즐겁다 이 사람의 즐거움들을 표현했고 막 그렇다 정도지 이게 막 하하 깔깔 박수 착착 막 박장대소 이런 느낌은 전혀 없잖아. 물론 폭소한 웃음이 나와야 코미디인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드라마야. 내가 봤을 때 절대 코미디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간의 희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2시간짜리 영화에서 희화된 한 장면을 살리기 위해서 110분 동안 엄청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너무 작아. 즐거움을 선사해 주거나 그런 거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코미디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어떤 예를 들고 싶었냐. 영화의 예는 내가 좀 이따 들고 이거에 대한 코미디에 대한 정보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결말부로 가면은 이제 점점 그 이제 술로 인해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 누군가는 중독성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상당히 의존적으로 되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어디 창고에서 술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 체육 선생님이 제일 심했고 상당히 의존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사망 사고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걸로 한번 보자고. 이게 영화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하하호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하하호호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가. 근데 이건 한국의 전형적인 코미디 심파극에서 나오는 감정선이라고 보거든. 그렇게 치면은 그 영화들은 코미디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 톰미 아저씨 이제 그 체육 선생님 막 이렇게 술 이제 막 그 병에다가 막 술 먹고 막 이제 애들 초등학생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축구 가르쳐야 되는데 애가 모르고 이제 물통을 안 들고 왔어.
선생님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선생님 물통 들고 있는 거 물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는 안 돼. 너 저기 친구 거 얻어 먹어. 이래. 아니 친구들도 안 줘요. 따돌림 당하는 애였으니까 그 친구가. 너 얘한테 물 안 주면은 경기 너 안 지킨다고. 경기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엄청 나는 그런 소소한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거든. 이 영화에서. 막 체육 창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끝나고 이제 체육 창고 들어갔는데 뭐 이제 그 체육관 관리하는 아저씨가 아니 여기 술이 있는데 학생들 이 체육 이거 이 체육관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이거 의심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이제 톰미는 막 조마조마해.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우스꽝스럽단 말이지. 영화는 시종일관 그런 톤으로 가. 맞아, 맞는데 네 그런 거지. 네 웃음 버튼이 그냥 발작하듯이 눌리나 보네. 아니지. 살짝만 건드려도 애가 그냥 깔깔 폭소 대폭소 잔치네.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반대로 네가 웃음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리고 나는 그 정도로 웃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영화를 보면서 흐뭇해지는 거는 있지. 뭔가 재밌네 하면서. 그러니까 살짝 이런 지금 같는 웃음. 지금 그런 웃음. 지금- 네가 영화 보면서 그런 웃음이 안 지어졌다? 그러면은 난 네 웃음이 굉장히 저거하다고 보는데 기준이 높다고. 기준이 높다고 보는데 나 영화 보면서 그래 하면서 막 다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 중반부쯤 가면은 막 이제 술 막 취해가지고 막 심부름 시키는데 생물 대구 어딨어요 하면서 막 마트 막 깽판 치고 막 심부름 시켜놨더니만 씨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생물 대구 사왔는데 막 침대에다가 막 오줌 싸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런 그거는 시종일관 영화는 그런 톤이란 말이야. 시종일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그런 장면은 솔직히 다 모아보면 몇 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아니지. 난 분 단위로 나온다 보거든. 어 시종일관 그런 톤으로 야, 간다니까. 시종일관 그런 톤이라는 어. 거잖아. 나는 별로 그렇게 못 느꼈다는 거지. 어. 이렇게 전체적인 영화에서 점 찍듯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냥 일정하게 계속 있었을 뿐이지 이거를 이어가지고 하나의 시퀀스로 봤을 때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미디 톤이야 라고 보기에는 난 어폐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느낀 바로는 그냥 우중충했어. 그냥 다 뭔가 고통받고 기운 없는 사람들이었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냥 인간극장 나오는 그 조나단 인간극장보다 노잼이었다. 그러니까 재미로 따지면 그러니까 좋은 영화고 다 맞는데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도 소소한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인 건지 반대로 네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라서 조금만 행복해하는 사람을 봐도 너무 재밌네 행복해 보여 이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정신과를 다니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드라마였어. 우리의 삶에도 오늘처럼 웃는 날이 있고 조금 슬픈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웃는 날에서 얻는 긍정적인 힘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큰 사고 없이 난 생활하는 거라고 보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코미디냐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할 말 없지. 그 영화도 니같이 희극적인 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느끼면서 본다면 그러한 톤이 일정하게 있었어. 이것도 코미디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이 겪는 조금 우울한 부분들 있잖아. 뭐 부부 관계가 조금 안 좋다거나 와이프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 가장이 있다거나 조금 뭐 홀몸에 속된 말로 호랍이면서 막 뭐 생활도 잘 안 되고 막 청소도 막 지저분하고 이렇게 조금 좀 그런 케이스. 체육 선생님이 그런 케이스였잖아. 뭐 그런 식으로 난 좀 우울한 군상들 느낌으로 좀 봐놓으니까 난 코미디처럼은 좀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진짜 화장실 유머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매즈 미켈슨인데 행오버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 이걸 왜 이 감독이 코미디라고 장르를 소개해놨지? 좀 속은 듯한 느낌? 좀 적당한 예시로 집으로라는 옛날 이제 유승호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 치킨 사달라고 했던 그거. 그 치킨 사달라고 했는데 막 그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백숙 해주고 통닭, 백숙, 그래가지고 이거 통닭이야 이게 왜 통닭이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막 쩝쩝쩝 맛있게 먹고. 그건 니한텐 코미디냐? 그거는 코미디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장면은 웃음을 위한 포인트라는 거야. 그 영화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거는 아마 드라마일 거야. 이 영화도 똑같아. 드라마야. 근데 코믹한 톤으로 가. 집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집으로도 심파를 가다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할머니랑 헤어지면은 막 이렇게 심파의 느낌으로 가잖아. 이 영화도 나는 똑같다고. 할머니도 그렇고, 뭐 집으로를 예를. 할머니도 그렇고, 유승호도 그렇고, 둘 다 사연이 있어. 슬픔의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떨어져야 된다는, 뭐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이제 유승호가 있을 거고, 어린 유승호가 있을 거고.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적적하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손주 오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외손주가 왔는데. 그 우울함은 이제 영화를 보면 그게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중년의 위기들 다 있어. 막 자기네들 학생들 말 안 듣고, 막 이제 왜 성적은 이따구로 주냐. 선생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 하고. 와가지고 막 좀 니 못 가르치는 것 같다. 그리고 니 태도도 조금 열정적이지 않다. 애들도 집중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매즈 미켈슨이 수업 시간에 폰 쳐보고 있는데 그건 뭘 배웁니까? 바로 이러잖아. 그지. 근데도 이제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 열나가지고 막. 폰을 볼 만큼 네 수업이 개노잼인가 보지. 이런 뉘앙스잖아. 그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어쨌든. 태도였지. 그러니까 네가 열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래 타협을 하자고. 나는 절대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붙이면 안 되고 휴먼 코미디까지는 봐줄게. 근데 나도 맞다고 봐. 앞뒤 다 떼고 코미디라고 하면 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거는 맞지. 나도 이제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휴먼 코미디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종일관 그거를 하니까 이제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아주 간사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다고요. 렉 버튼을 돌려놨을 때는 이거는 뭐 장르가 드라마, 코미디입니다. 네가 말했다고. 그지. 근데 내한테 처음 소개할 때는 앞뒤 다 자르고 어너더 라운드 코미디 이렇게 적었다고. 뭐 그럴 수 있지. 그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는 내가 사과를 할게.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 앞에 행오버 같은 영화도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겠지. 이야기 서사가 있는데 드라마지. 그치.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해프닝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드라마지. 그렇다고 우리가 내 남자의 성장 스토리 이런 식으로 난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이고 어쨌든 외부로부터 닥친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렇게 따지면 성장 스토리 아닌 게 어딨냐. 그지. 그잖아. 뭐 이연세 까치 야구하는 게 그게 성장 스토리지. 근데 이거는 내 말이 100%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장르를 속였다라고 맞아. 말하면은 나도 그거에 있어서 100%라고 말을 할 수 없어. 나도 이런 거지. 네가 거짓말 안 한 거는 맞아. 음. 오해 소지가 있게끔 표현한 거는 맞아. 그거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드라마적인 느낌이 더 컸어. 그게 너무나도 덴마크 기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중충하고 사실 해 뜬 날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 톤 자체가 그렇게 맑고 밝게 막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그지. 그건 코미디야. 그랜드 부다페스트 영화 제목 이름 맞냐? 맞다. 그 되게 파스텔 톤의 그건 코미디 붙이면 인정해 줄 수 있어. 오히려 그걸 추리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코미디적인 성향이 더 크잖아. 범인 찾기 하긴 하는데. 그지. 이건 정통 추리 소설로서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는 탐정의 그런 겁니다. 호텔리어의 그렇게는 표현 안 하잖아. 그냥 코미디인데 신호비 이렇습니다 정도지. 그러니까 네가 그 영화를 소개할 때는
드라마고 그냥 휴먼 스토리인데 인간이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종종 좋은 얘기도 나와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오늘부터 이거는 코미디 장르입니다. 아시겠죠? 대표 장르 코미디 영화고 앞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주구장창 나올 거니까 여기 나오는 거 성대모사 연습 다들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코미디라면은 무조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크게 막 딱 진짜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그렇지. 하는 거는 나는 그거 좀 아니라고 봐. 위험한 거고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 그치. 대신에 영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잘못된 거야. 이거는 코미디가 아니야. 이 영화가 코미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근데 네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해.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무조건 뒤에는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고 심지어 신호흡을 듣기만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그런 코믹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 코믹적인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고. 알코올을 통해서 일탈을 하는 내 아저씨의 이야기. 이야기만 들으면 네 말대로 존나 재밌겠다 궁금하네. 이런 느낌은 있지. 흥미 유발의 요소에 뿐만 아니라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웃기잖아. 내가 되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니를 조롱하기 위해서 내가 한 2가지 정도 예시를 가져왔다고. 예. 우리는 포르노가 가짜라는 걸 알아. 사실상 섹슈얼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지. 근데도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촬영을 했어. 그럼 그것도 코미디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섹스해서 내놨는데. 휴머니즘. 휴머니즘 좆대는데.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거기 상업적인 메시지 자체가 우리는 이런 겁니다라는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인가? 네가 앞서 얘기했잖아. 포르노라고. 포르노라고. 그러면 예술가 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말고 포르노 코미디는 가능한데. 근데 장르 중에 그런 상황극 장르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한 거. 나도 그거는 이렇게 내가 이거지. 내 논리로 하면 그런 패러디 코미디를 활용한 포르노라고는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휴먼 코미디처럼 이런 거야. 만약에 니한테 그 야동을 추천을 해줬어. 야, 이 야동 어떤 거야? 라고 하면은 야, 이거 개웃겨. 포르노긴 한데 어쨌든 재미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드라마긴 한데 코미디적인 코미디다.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 오히려 약간 양자역학처럼 내가 오히려 반박 논리를 펼친 건데 내가 설득됐어. 이해돼. 근데 네 말이 내가 무작정 내가 코미디라고 얘기한 것도 그거는 나도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봐. 이거 장르를 규정하는 거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 어렵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고. 뭐 하물며 막 이제 500일의 썸머도 누군가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 이거는 진짜 완전 실 멜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게 장르가 온도차가 다르니까. 온도차가 다르니까 막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 이게 꼭 나갔으면 좋겠네.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말한 예시 때문에 내가 설득했어. 근데 네 말이 패러디를 한 야동은 존나 웃기긴데. 솔직히 그게 그치, 거의 5대5급으로 웃기긴 하거든. 근데 그게 포르노라는 거는 전체적인 거는 맞아. 그렇긴 한데. 걔는 맞아.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나도 이제 틀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내 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정당성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7난장이 야동을 본다면 존나 이게 코미디라고 상상만 해도 빵 터지잖아.
야, 이거, 일시 내보낼 수 있을까? 나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패러디한 포르노가 있다면 누가 봐도 개 빵 터질 것 같다고. 사실 야한지 안 야한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다고. 그게 개꿀잼일 것 같다고. 근데 코미디가 되게 재밌는 그게 화장실 유머가 됐든 아니든 간에 코미디라고 돼 있어서 그걸 좀 기대하고 봤는데 와 존나 우중충하네. 이게 맞나? 이런 게 좀 있었어. 그게 오히려 나는 좀 인간극장 막 다큐 3일 이런 거 보듯이 나는 본 것 같아. 오히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런 오히려 장르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영화 내적인 이야기 또는 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난 이 장면이 좀 그랬어. 이거는 공감 안 됐어.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 나는. 그러니까. 아니, 마침 이제 얘기가 계속 그치. 흘러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나는, 이런 거지. 이 영화를 보면 술이 진짜 땡겨. 진짜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 내가 몸 때문에 이제 술을 잘 안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술이 땡긴단 말이지. 맞아. 그게 나는 솔직히 나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술을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는 사람이야. 맛있게만 만들면 하이볼 같은 거는 난 이빨이 땡길 수 있지. 내가 맛 때문이든 몸 때문이든 술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연말 연시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황배윤식 그러니까 다스식 어나더 라운드였지 최근 며칠이. 조금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느낀 걸 수도 있지만 그 영화를 안 봤어도 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처음 먹을 때는 뭔가 나도 부산에서 판교로 직장이 왔고 조금 혼자 있는 것도 부산에 있을 때는 잘 견뎠고 뭐 나는 외로운 거 모르겠는데 뭐 심심할 수는 있지 정도였는데 오니까 무료하다. 혼자 있으니까 겁나 재미없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우중충해지는 날은 이게 맞나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이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씩 먹고 하니까 갑자기 또 업되고 좋더라고. 거기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성취도, 성취감, 일의 능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나도. 그런데 소주 한 3병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술이 뇌를 먹은. 진짜 이 영화 주인공들처럼 돼버렸네. 진짜. 심지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사고 났으면 체육 선생 되는 거고. 사고 안 났으니 망정이지. 그지. 사실상 거의 걔야. 재벌 딸이랑 결혼한 신데렐라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신데렐라 형 선생님 있잖아. 와이프 되게 잘 살고 되게 호화로운 저택에서. 근데 거기서 서열은 자기 강아지랑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자고 일어났는데 말끔해. 뭐 속도 괜찮고. 근데 내가 이제 먹어본에서 나온 칼몬드라고 멸치랑 아몬드랑 이렇게 들어간 그 캔이 있었거든. 자고 일어났는데 그걸 다 먹고 비워진 통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무거운 거야. 치우려고 봤는데 무거운 거야. 봤더니 새빨개. 왜? 뭔데? 빨간 한 줄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나 기억이 없는데 거기다가 되게 말끔하게 오바이트를 왁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두고 자는 거야. 그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줌만 안 쌌다 뿐이지 거의 그 선생처럼 필름이 끊긴 거라 그냥. 나 살면서 2번 끊겼거든 살면서. 그 정도로 어쨌든 나중에는 나도 의존적이라기보다는 폭음 또는 과음을 하는 그 역치값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과음을 한 거지. 너무 나도 무섭고 인간적으로 좀 부끄러운 거야. 친구들한테 내가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았을까? 또는 나도 내일 모레 40인데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개량된 나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술을 많이 먹어 놓으니까 와, 근데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이게 자괴감이 너무 드는 거야.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도 조금 성숙되고 깊어지는 데서는 이면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런 뭐 되게 친구 사이에 말하기는 이상하지만 인간적인 매력도가 좀 오를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되게 뭐 약하고 섬세한 줄만 알았던 이 감독이 되게 좀 마초답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는 모습에서 오, 이런 친구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술로 인해서. 술이 됐든 아니든 뭐 직업적인 뭔가 뭐 그게 됐든 어쨌든 스위치가 탁 켜지고 아, 이런 이면이 있네 하는 걸 순간 아, 조금 더 라뽀라고 하지, 내적 친밀감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난 되게 젠틀하고 조용한 사람인 거를 어필하고 싶은데 소주 3병 들어가자마자 이제 내가 실수로 녹음을 켰다고, 내 핸드폰에. 그 부산의 후드 동네들의 그 일 끝난 아저씨들의 대화. 에이, 대한민국 씨발 이러면서 안 돼. 그건 거라. 심지어 목소리도 너무 듣기 싫게 막 이러고 있는 거라. 그게 한 20여 초간 녹음이 됐는데 그걸 내가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심지어 그때는 진짜 10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거든.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가 34살 때 한 번 보고 지금 36살 때 한 번 보고 이렇게 2번 봤다고. 그 너무 부끄러운 거라. 그러면서 나는 이 어나더 라운드가 더 이상 나한테는 코미디가 아니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나 봐. 술 실수 때문에 자신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회식할 때만 해도 내가 술을 몇 잔 먹으니까 되게 분위기를 주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우러지고 뭐 이게 뭐지 고민하면 그거 리마인드 웨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막 잘 안 쓰는 단어도 막 이렇게 기억나서 맞아요 그거예요 하면서 잘했는데, 친구들이랑 먹다가 새벽 넘어가는 순간 그냥 짐승 새끼. 짐승의 삶. 그렇게 그런 걸 보니까 조절을 해야겠다. 네. 이런 게 좀 있었지. 네, 궁금한 점 하나면 그 빨간 그 칼몬드 통에 그 빨간 거는 음식이었던 거지. 뭐 이렇게 개워낸 거지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러면은 피일 수도 있다는.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왜냐, 야. 너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 그게 코미디지. 그게 핀가? 오 이러다가 빨간 안주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알아? 그날 내가 빨간 안주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빨간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닌가 생각도 했어. 내게 아닌가? 누가 나를 몰래 카메라 찍나? 아니 이게 알게 모르게 오물 같은 걸 누가 담아뒀나?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지. 친구가 토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내가 술이 취해서 그걸 집에 들고 온 거지. 놀랍게도 칼몬드 통은 5일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 고시원이니까 나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거야. 칼몬드는 다 먹어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변기에 버리면서 확인을 한 거지. 이게 뭐지? 대방어가 있네. 1차 때 먹은 게 아직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버리러 가고. 소화 한 개도 안 된 대방어가 하나 있길래 내 거 맞네 씨발 이러면서 치웠지. 그냥 너무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날 모인 멤버한테. 야 진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네. 처음에는 컨트롤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괜히 막 좀 취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디테일한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는 친구끼리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부끄러운 거야. 내가 사회에 또는 내 친구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모습과 그날 내가 보였던 모습이 괴리가 너무 큰 거지.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술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죄악감이 생길 정도로 이거는 범죄다. 준범죄다.
술을 많이 먹는 거는 범죄 행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다행히 그날 별일 없이 조용하게 저는 잘 잔 것 같아요. 그 칼몬드 사건만 빼고. 그 어쨌든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어 놓으니까 어나더 라운드를 볼 때 아 진짜 이거 어떠한 독도 정량을 쓰면 약인 것처럼 어떠한 약도 허용 수치가 나오가면 독이 되는 것처럼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제 거기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덴마크 그 이제 나도 이제 정확하게 덴마크 문화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면 덴마크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인 것 같아. 보면 막 술 취해서 지하철 이제 초반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덴마크 청소년들이 이제 졸업 파티 같은 느낌, MT인지 졸업 파티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말 끊어서 미안한데 엄청 놀랬다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술 먹고 막 호수 한 바퀴 도는 게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건 줄 알았다고. 대학생 신입회 미국식 신입회 뭐 괴롭히고 약간 짓궂게 하는 거 있잖아. 막 술 막 이만큼씩 먹이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래. 대한민국 기준으로 미성년자지.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술을 먹는 문화가 너무나도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 그러니까. 그 뭐지 이제 안전 교육 안전 뭐라고 보안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제지를 하는데도 한국으로 따지면 뭐 공익이지. 근데 이제 지하철공, 지공. 그러니까 근데 뭐 공익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더 관리 내가 봤을 때는 공사에 있는 직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인 건데 항공 담당하는 보안하시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지하철 보안. 그 사람들도 뭔가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학생들 권고. 여기서 술 먹고 조용히 해. 이게 지금 소란 피우면 안 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공장소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자유롭게 좀 분방하게 알아서 해라. 너네들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치. 거지. 적절한 표현이죠. 진짜. 그리고 그것도 놀랬다고. 첫 번째 호수 도는 거. 뭐 대학교 신입회인가? 막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하는 거. 뭐 영국 훌리건인가?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나라 뭐고 이거? 이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고딩이야 씨발 보딩. 고딩이야.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 고딩 때 숨어서 술 마셨. 그러니까 숨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이 되는 분위기였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지. 두 번째는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화가 많이 났나? 아니면 약간 뭐 시계태엽 오렌지 그것처럼 뭐 건달인가? 뭐 탑보이 그런 느낌인가? 진짜로 처음에 그런 줄 알았다고. 되게 막 할렘이나 후드에서의 삶. 근데 생긴 거는 또 다 뭐 하얘. 인종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쨌든 멀쩡하게 생겼어. 막 이빨 하나씩 없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막 콧물 줄줄 흐르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놀듯이 막 다니잖아. 그 다음날 학교에 수업 듣는다고 앉아있고. 선생님들도 야, 너 주량이 어떻게 되냐? 뭐 저는 뭐 두세 병 먹죠. 맥주는 안 세봤는데요. 막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 보고 좀 놀랬다고.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국가에서 허용하는 나이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갖고 있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러고도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저게 나라라고. 사고가 안 난다고. 주류 소비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다고? 이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 너무 놀랬지 나도. 거기서도 나오긴 해. 이 나라가 애초에 주류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지만이라는 그 어떤 여성분 이게 배우지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대사가 라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나라가 애초에 주류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가 보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제 앞서 네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게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반대로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영화는 이제 그 선택을 이제 나는 이 결말부에 가면서 결국에는 전자의 손을 들었다고 보거든. 전자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술은 활력을 이제 활력을 느끼게끔 한다라는. 그럼에도 인생이다라는. 그게 나는 매지 미켈슨의 춤에서 그게 조금 시각화한 느낌이 좀 있어. 완전 반대 해석이네. 나는 그치. 완벽하게 인간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엔 쉽지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가 먹고 좋은 만큼 거기에 대한 중독 증세라든가 그것까지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체육 선생님 사고 나고, 그리고 매지 미켈슨도 술을 막 찾기 시작하잖아. 잠깐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 비틀비틀하면서 막 선생님 모임 들어갔다가 혼 한 번 날 뻔하고 막 후당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게 체육 선생님이잖아. 진짜 속된 말로 꽐라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돼가지고. 심지어 술 때문에 학교에도 잘리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매지 미켈슨, 야, 청소 막 해주면서 니 진짜 컨트롤 해라. 막 술도 막 치우고 버리고 막 그러잖아. 이미 중독 증세가 나왔으니까. 야, 나는 오히려 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마인드셋의 문제다 정도로 난 해석했거든. 매지 미켈슨은 친구를 그렇게 장례식장에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되게 기쁘게 졸업을 잘 마쳤고, 그 상태에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장면은 난 안 나왔던 것 같거든. 아니야. 내가 졸업할 때 마시냐?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결말부에서 셋이 이제 그 친구 셋이 장례식이 끝나고 그 식당에 한 자리에 모여. 아주 가볍게 마시나 그래. 그래서 가볍게 한 잔을 먹어. 한 잔을 먹으면서 위로주로 이제 그 셋의 위로든 그 톰미를 위한 위로든 아무튼 그 두 개 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짠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잔에다가 정말 조금. 한 잔 먹으면서 마지막에 졸업식 하면서 이제 어디는 되게 야외에서 파티하듯이 그렇게 되잖아. 그 사이에 이제 마틴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와 이제 이혼하기 직전까지 이제 갔는데 거기서 맞아. 이제 술을 마시고 술 때문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톰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또 막 재밌는 얘기 또 술 먹다 보니까 또 막 우스갯소리 막 나오고 이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아내와의 이제 그 연락이 오는 거지. 당신과 다시 잘 해보고 싶다. 맞아. 라고. 처음에는 그 와이프도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나도 보고 싶어. 그치. 이렇게 그 나는 거기서 느낀 게 니는 술을 먹어서 뭐 꼭 그렇게 그러니까 시동을 술로 걸었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술을 먹는 장면에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난 반대로 그 조그만한 술은 그 가설에 나왔던 알코올 수치보다 훨씬 더 낮거나 미약한 작용이었을 거고, 사실상 제로라고 봤을 때 그 술과 상관없이 사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면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 물론 그거를 꺼내는데 술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일정한 농도로 쭉 가는 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스스로 마인드셋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난 해석했거든. 근데 난 술의 양은 문제가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숫자도 문제가 아니다. 술이 많고 작고도 상관없다. 사실 없어도 된다. 그거는 네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거다. 난 이 정도로 난 해석했어. 나는 술을 먹고도 춤을 추라고 했을 때 거부한다고. 매지 미켈슨 초반에. 근데 나중에 술 이빠이 먹고 나면 뭐 막 비틀거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씨름하고 막 하잖아. 근데도 술을 그렇게 조금 먹고 별로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되게 행복해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막 재즈 발레 막 추고 막 착 하고 막 의자 뛰어넘고 막 하잖아. 그게 술의 힘을 빌렸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거는 맞는 것 같다. 나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이 영화는 술과는
인간과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조금은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은 뭐 과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학생들도 축하한다면서 저희 선생님 맥주 한잔 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먹고 이제 먹으면서 딱 이렇게 재즈발레 멋지게 팍 추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니까 술이 이 영화가 아니지. 술이 인류든 이제 작게 보면은 주인공인 마틴한테 영향을 미치든 인류. 크게 보면 인류겠고. 그러니까 전체가 될 수는 없는데 일부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했어. 잠재된 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술이 곁들어지면 더 인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뭔가 이제 점화 장치처럼 이렇게 약간의, 발화점이 될 수 있구나. 약간의 그런 것 같다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근데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해. 우리 안에 어쨌든 이성적인 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자신감, 용기, 진취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더 크게 이렇게 탁 터트릴 것인가. 이때 시동이 거는 거로서 이 영화에서는 술로 묘사가 된 거지. 근데 나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뭔가 체육 선생님도 어쨌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그 뒤로 어쨌든 매즈 미켈슨은 어쨌든 되게 좀 어쨌든 실험할 때보다는 확연히 음주의 정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잖아.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진짜 코미디라고는 안 할 거야. 휴머니즘한 결말을 내 보였다는 거는 그 약간 난 약간 그렇게 느꼈어. 술이 없어도 또는 정말 그 소량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의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0.005%를 맞출 필요 없다. 난 이런 식으로 난 좀 긍정적인 해석. 술이 기폭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근본은 네 안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너는 네 스스로 잘 꽃피울 수 있을 거야 정도로 나는 해석했어.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라기보다는 입장인 거네. 그 시각인 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톰미의 죽음에 대한 게 제일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톰미의 죽음은 당연히 그러니까 술의 부정적인 측면. 그렇지. 최악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최악의 사례. 그리고 그 앞서서 최악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뭐 코믹하게도 나왔고 막 최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진짜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폐해들이 나오지. 칼몬드처럼 칼몬드 죽음에 이르러진 않았지만 그게 기도를 막았다. 그 대방어가 기도를 막았다. 해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쓸쓸히 고시원에서 체육 선생님 되는 거지. 야 사장님 옆방에서 냄새 나요. 파입 보이는데 뭐? 그래요?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내 번호 찾아가지고 이지성 씨입니까? 저희 누가 죽었습니다. 어쩌다가요? 이렇게 그저께 술을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온 전신에 대방어가 그 술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진짜 있는 사례일 수도 있어서 부정적인 거는 부인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은 나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 주인공인 마틴이 아내와 이제 그 잠자리를 갖게 되는 그 씬에서 이게 술의 힘을 빌려서 결국에는 아내가 막 되게 만족하고 되게 섹슈얼한 쪽으로 되게 만족감을 이렇게 느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달라. 섹슈얼한 거도 둘째치고 이 남자가 나한테 이제 다시 뭔가 불을 지피네. 라는 그거를
너무 감동에 겨워서 섹스한 다음에 울잖아 막. 야. 진짜 나 진짜 그러면은 남자로서 개 행복할 거. 이거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남자들은 그거에 대한 난 로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뛰어난 게 너에게 이렇게 아니, 플레저를 줬다라는 거기서 오는 플레저.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덕분에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니 그렇게 행복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역으로 행복해. 그지. 내가 존재를 인정받은 듯한 느낌이야. 내 존재를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남자로서. 그러니까 비스트지.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 여자가 이제 바람을 외도를 했는데 이제 남자는 그거를 이제 주인공은 마틴은 묵인을 하고 있다가 술을 먹고 나니까 이제 진실에 대한 거를 이제 캐묻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술에 대한 폭력성도 나오고.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조용한 사람. 여자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니주라고 말하기로 그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남자 마틴에게 돌아오게끔 만들었고 결국에는 결말부에는 마틴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는 문자를 주는. 그래서 그런 결말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술에 취해서 취중진담이라는 말 제일 많이 하잖아. 노래도 많고 이러는데 취중진담이라는 걸 나도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긴 한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역사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술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면 술이 꼭 나쁘지만 진짜 적당하게만 들어간다면 혹은 그 술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 술에 의존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먹어도 괜찮겠다. 기쁠 때 먹고 슬플 때 우리가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영화에 나는 조금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는 느낌이 이런 거야. 그냥 제일 단순한 비유로 물컵에 물인 거지.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과 나는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내 스스로 좀 터부시하는 건 있어. 나는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난 사실 난 안 좋아하거든. 꼴초인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담배 중독인 거잖아. 근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사람이라는 난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야. 우리 형님이 완전 술쟁이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게 좀 난 편협한 시각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망치고 주변인들에게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 걸리게 하는 놈 vs 술 처먹는 놈 사실 비슷한 느낌이야 나한테. 근데 나는 담배를 피니까 좀 덜 그래 보이는 건데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그냥 이 영화의 처음이자 끝을 보여주는 거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 졸업시험을 쳐야 되는데 충분히 똑똑하고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막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심지어 몇 년 꿇은 학생 그리고 졸업시험 칠 때 선생님이 권하잖아. 테스트 보는 담당쌤이 야 술 몇 잔 먹어.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조금 하고 먹었고 시험 볼 때도 벌벌 떠니까 이제 물 한 잔 먹고 해.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술인 거는 서로 알지. 서로 아는 거지. 근데 애가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술 기운이 도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갑자기 시사대당 준철학자야. 야, 근데 그 정도면은 PH야, PH. 거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넣는 거의 그 정도의 반응인데.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안 나오잖아. 아무리 그렇지. 반응 속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반응 속도. 그러니까 아니 소주 한 병을 내가 봤을 때 발칵발칵 마셔도
한 10초 만에 그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네 말은 이제 영화적인 그거잖아. 장치긴 한데 너무 네 말은 또 그거잖아. 자, 숫자 거꾸로 뭐 5부터 세실게요. 이런 거 하면 5, 4 이렇게 되잖아.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한다. 아, 진짜? 네, 이번에 최근에 위내시경 할 때 눈 감고 계세요라고 했어. 어. 아예. 야, 뭐 카운트를 센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 말해. 응. 모르겠어. 왜 그런 아마 선생님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뭐 눈을 이렇게. 뜬 채로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됐거나. 그러니까 막 시번뜩하거나 이러면 선생님 놀라시. 그 여자 어쨌든 그게 환자 입장에서도 안구가 마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눈 감고 계시라고 하더라고. 뭔가 예전에는 나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뭐 내시경 그거를 보면은 그 이제 선생님이 숫자 세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세다가 선생님이 넣은 거 이제 주사 들어가실 거예요 이러면 내가 그냥 속으로 세거든. 속으로 세거나 이렇게 하거든. 어느 순간 이제 깨보면 다 끝나 있는.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눈 감고 있었을 뿐인데 번쩍 했더니 끝났다는 거잖아. 눈 감고 계세요 했는데 그만큼 작용이 빠르게. 내가 잠이 든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어버려. 그게 좀 신기한. 어쨌든 내가 거기서 느낀 거는 걔는 이미 충분히 모든 시험이나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다 알고 있는 아이인데 그거를 꺼내지기에는 긴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압박처럼 돼가지고 이걸 뚫고 나오질 못하는 느낌이었던 거지. 근데 술을 통해서 얘가 허물어진 건 장벽이 허물어진 건지 또는 용기가 생긴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졸업도 잘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매개체로서 술을 선택했다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 안에는 충분히 그 소양, 지식이 되었든 용기가 되었든 그 소양은 다 있다는 거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왜냐면은 네 안에 있는 혹은 이제 사람 안에는 능력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술 아니더라도 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너의 입장인 거야. 근데 가장 단순한 기폭제는 이 영화에서 술로 비춰지는 거고. 그치. 나는 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거지. 좀 뭐랄까 좀 선문답처럼 느껴질 수 있고 종교적 색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누구에게나 마음 안에는 부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 어쨌든 포텐셜을 갖고 있고 심지어 포텐셜이 아니라 되게 물질적으로 심증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의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이제 조금 발현이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잔잔했던데 이 파문이 일듯이 이렇게 확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나는 해석을 했어.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술이 시발점이 되어서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구나라는 좀 희망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머니즘적인 느낌. 진짜 술 아예 배제하고 그냥 난 그 정도로 나는 좀 느꼈지. 이제 한 영화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뭔가 참 재밌네 이게. 뭐 누가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해.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맞아, 네 말도 일리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건강한 토론입니다. 아시겠어요? 1, 2, 3, 4편은 그 환자들의 대화한 거지. 그러니까 레프리가 있지 않으면 되게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심지어 오늘 레프리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한 토론을 했죠. 그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이볼 3잔을 먹고 왔습니다. 지금 혈중 아니 나는 그냥 네가 그냥 아침에 그냥 탄산 먹으면은 저기 그냥 잠도 깨고 이렇게 청량감 때문에 이렇게 있으니까 목도 팍 이렇게 대고 이러니까 콜라를 마시나 보다 했는데 몰랐지. 그 하이볼이다. 근데 좀 더 먹고 왔다.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말과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 아나 지금? 어폐는 있지. 근데 나도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터부시했던 그 기폭제를 내가 조금 사용한 거지.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나는 크게 한번 혼이 났잖아. 칼몬드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3잔에서 멈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거지. 이렇게 적당한 양이라기보다는 술이 완전 필요한 건 아닌데 술이 있으면 우리 삶이 조금은 이제 윤활유가 흐르듯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컬러풀해지는 거지. 그지. 그거를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영화의 메시지지 않을까 맞아. 싶어. 재밌는 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1, 2, 3, 4편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 사람들이 조금 더 활기차 보이는데요? 조금 더 대화가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런 약간 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니는 몰랐잖아. 이런 거 같아. 지금 이제 5화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각각의 색채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토론 주제도 다르고 그치.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영화의 토론 자체가 조금은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진짜 디테일한 점에서는 완전 다른데 그냥 그 영화로 흘러가는 그 영화 하나의 한 획 자체는 뭔가 조금 궤를 같이 하는 듯한 그치. 느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아, 영화. 이래야 돼. 토론이. 매번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존나, 라라랜드처럼, 이거는 뮤지컬이지, 이렇게. 뮤지컬은 재밌어! 라고 했는데, 전부 다 막 이제, 뮤지컬은, 엠마 톰슨까지 한번 맞을래? 이렇게 하는.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야. 에어월 언젠가 할 거 아니야. 그지. 에어월 한번 해야지. 그거 할 때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심볼릭하다고 해야 되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메타포를 통해서 막 뭔가를 보여주는 느낌이 많아 놓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붙이면 저거고 저기 붙이면 저거고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보는 놈마다 다 다를 거라고. 나는 지금 아닌가? 이거를 자를지 안 자를지 아무튼 에어올이 계속 나올 거 다음에 이제 하니까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에어올 니도 어렵다고 했잖아. 나는 에어올 하면 너무 좋은 것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그 뭔가 토론에 대한 이게 뭔가 불이 잘 안 붙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좀 불안해. 솔직히. 이거는 둘이가 뭔가 만장일치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어려운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가? 나는 어려운 영화인데 그거를 쉽게 풀어냈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본격적인 토론을 하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 영화 얼마입니까? 이제 단품. 쿠팡 플레이 900원. 그러니까 개별 구매 소장. 소장인 거지. 쿠팡 플레이의 소장이고 왓챠에는 단품 1,400원. 그리고 UTV 모바일에서 단품 2,500원. 허허. 이거는 진짜 아마 UTV 모바일이면 아마 그냥 단품인 것 같아. 2,500원. 그리고 이 영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만큼의 금액을 줄 만하다라고 생각함. 이제 그 구매를 하게 되면 평생 소장으로 했을 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보다 재밌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매즈 미켈슨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나는 이 영화는 이만큼 줄 만하다라고 단평하자면은 그렇지. 이 영화가 의미를 가진 것도 메시지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왜? 계속 얘기되지만 코미디 장르로서 나는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를 봤다. 근데 그거를 그냥 휴머니즘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휴먼 코미디. 휴먼 코미디. 좋아. 존중해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돈 못 냅니다. 그러니까 매즈 미켈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데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나 5,000원 이상 쓰기 힘들다고 생각해.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도그마 선언인지 뭔지 했던 어쨌든 이름 있는 감독의 그 사람의 무슨 어쨌든 대단한 알겠고 예 덴마크 1등 알겠고 네. 예
매즈 미켈슨 키 크고 뭐 어쨌든 헐리우드 뭐 액션부터 멜로 장르 안 가리고 다 하는 거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그러니까 매즈 미켈슨을 좋아하는 나머지 견자단을 좋아하는 나머지 연문에 2만 원도 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극히 나의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1회 보는데 2,000원 정도면 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한 번 보는데 2,000원이면 족하다라고 말한 거는 2,000원 내고 소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번 보고 안 볼 치운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데 2,000원이든 소장하는데 2,000원이든 상관없이 돈 내고 볼 건데 두 번, 세 번 볼 것 같진 않다. 잘 봤네.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난 소장 정도까지도 별로 생각 없는 것 같다. 이 영화의 느낌이 그랬구나. 나는 그런 건 있지. 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니야. 나는 재밌게 봤어. 아니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 말은 네 탓도 있지. 코미디라고 황 PD. 코미디야. 밑에 있는 거는 블랙 코미디고. 흑인이 안 나오나? 이건 그냥 코미디네. 덴마크 사람들이니까. 재밌겠다. 봤는데 이 새끼가 개콘도 재미없다고 망하는 시대인데 이걸 보고 코미디 운운을 해? 개콘도 코미디다. 그래도 저기 돼 있는 거는. 그렇지. 근데 그 정도 웃음 레벨로는 한번 죽었다 깬다고. 한번 죽어야 된다고. 인기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행오버 같은 걸 난 생각했나 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뭐 창문인지 담장인지 뭐 그 할아버지 뭐 이런 정도로 휴머니즘이 있고 되게 웃을거리가 있는 뭐 희화화된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밝은 분위기에 웃긴 느낌의 그런 퍼니한 무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겁나 필름이야.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볼 영화는 아니었던 거야. 물론 그리고 뭐 생각거리도 있어서 좋았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코미디는 아닌 거야. 내가 생각했던 코미디는 아닌 거야. 당연히 재밌는 부분도 요소 있지 네 말대로. 근데 마냥 배꼽 깔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거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처음에 기분이 나빴다. 그랬구만. 이 새끼 왜 코미디지? 막 갸우뚱 막 이런 게 좀 있었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소장에 2,000원 정도면 할만하다. 근데 쿠팡에서는 900원까지도 내려갔다며. 쿠팡.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한 1,500원 정도로 봐야 돼요. 그 쿠팡은 참고로 그거를 하잖아. 이렇게 구독을 하고 그거를 구매를 따로 또 따로 해야 되잖아. 따로 해야 그러니까 시스템이네. 상대적으로 가격을 싸게 책정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인데 애매하니까 저는 그냥 뭐 2,000원이면 그래도 소장하면 나쁘지 않겠다 정도. 나는 내가 돈을 되게 막 실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후하게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거 3,000원 이상이면 권하지도 않을 것 같다. 실제 돈을 쓴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거 부탁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내가 좀 얘기를 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가격 정정을 좀 하고 싶거든. 지금 했던 영화들의 가격 정정을 좀 하고 싶어.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이제 어디에선 5,500원이고 어디에선 유튜브에서 7,500원이고 뭐 어디에선 5,500원이었어. 나는 5,500원으로 내리고 이 영화의 값이 요렇게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재밌기는 한데 저기 이제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단지 이거는 영화로 보기에 굉장히 이게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영화.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너무 오락성 위주의 영화였으면
이 영화는 조금 더 가치를 줄 만하다. 그렇게 따지면 상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 뭐 앞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영화가 참고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있었고 두 번째로 아카데미 장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어. 그만큼 이제 토마스 민더베르 감독이 실력이 있다는 반증인 거지. 반증이기도 하고 뭐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평론가들 사이에서 좋다. 평식이 형도 7점 줬고 박평식이 형님. 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주 도덕적으로 좋은 의미의 메시지가 영화에 진하게 담겨 있을수록 점수를 더 줄만하다 라는 식으로 제가 비약을 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죠. 팝콘 무비보다 뭔가 얻어가는 영화, 귀감이 되는 영화 또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영화 이런 거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더 소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네가 잘못됐다는 거에 내가 태클은 걸리지 않겠어.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거든. 근데 다만 요거는 내가 이 지금 보는 시청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고 이 영화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볼만한 이만큼 금액을 주는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치의 그거거든. 나는 이런 가치를 두고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니처럼 평가하자면 나도 2,000원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기준으로 난 영화를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다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시각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뭔가 그래도 조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이면은 그렇게 영화를 굉장히 그 작품성 있는 걸로 골라본다. 이제 나쁜 걸로 보면은 존나 겉멋들었네. 셀프 디스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시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면 이 금액에 이만큼 주고 볼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나도 내 입장도 그래. 내 입장은 난 영화를 소모하고 엔터테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메시지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웨이스팅 했냐, 잘 버렸냐, 그렇게 봤을 때 생각거리가 있고 다 좋은데, 나는 내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예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나한테 그 영화는 그냥 2,000원 정도야. 그러면은 그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고 싶은 생각. 이게 술을 먹어서 그런지는 하이볼 3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사여구를 붙이고 내가 느낀 감정을 되게 논리적으로 예쁘게 설명하고 싶은 네 욕구는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하이볼 먹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는 사람들이 할 거니까 큰 문제 없이 어쨌든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하이볼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치면은 굉장히 그 말과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술을 드시고 지금 방송을 하시는 방송 지금 어나더 라운드를 실제로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지금 다스님은 지금 도저히 이게 말과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영화를 보는 방식은 그런 거잖아. 나의 실제 삶이나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의문을 줬어, 메시지를 줬어. 이런 거에 니는 좀 중점을 두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뭔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도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내가 최근에 어나더 라운드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들 다 비슷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코미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뭐죠? 그 고양이? 코미디언 고양이?
뭐 슈레딩거? 슈레딩거. 어. 슈레딩거가 오히려 양자역학은 말이 안 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양이 가설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설득되잖아. 그게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좋은 표현입니다. 예입니다. 역설 예를 역설 맞지? 예시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슈레딩거는 인정하잖아. 그래 양자역학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 난 약간 아인슈타인인 거지. 갑자기요? 끝까지 양자역학 그런 거 없다. 아니 내가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죽기 전까지 양자역학 인정 안 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나더 라운드 같은 시간을 며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은 술은이 아니라 영화라면 나한테 메시지가 됐든 즐거움이 됐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이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님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고평가된. 고평가된. 이 감독에게 이 영화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난 느낌이 있지. 조금 마지막으로 이거를 네가 한 거에 비교를 하자면은 이거 개별 구매로 네가 제일 싼 게 뭐야?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라라랜드지. 라라랜드 거의 뭐 그냥 2,000원. 진짜로. 네가 얼마라고 불렀던 했어? 거. 2,000원이야? 아니 네가 부른 게 2,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소장에 2,000원. 소장이 2,000원. 그 노래 4곡 정도. 맞아. 노래 4곡 정도. 영원히 고통받는 라라랜드. 나 그 정도면 만족하는데. 심지어 신레드 라인이 그러니까 5,500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어나더 라운드가 더 낫다는 얘긴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신기하다. 내가 보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의 가치 평가, 지금 가치 평가이긴 하지만 그냥 진짜 단순 순수로 봤을 때 재미로 보면 나는 어나더 라운드가 훨씬 재밌거든. 와닿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니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네. 이 영화는 라라랜드급이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라라랜드급이야. 됐지? 그 정도면 네가 인정해 줄 수 있잖아. 뭐 그렇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깔람 까시. 아니야, 그거는 나는 개인적인 평가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화 시선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그리고 시선이 나중에는 그것도 있어. 뭐 물가 반영도 될 수 있지. 그지. 그런 것도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에 있어서 저기 라라랜드 얘기할 때도 그랬고 또는 시간이 지나서 야 어나더 라운드는 사실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 내가 조금 박하게 줬지만 와 다른 영화들을 마이너스 3,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급을 좀 올리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어나더 라운드는 그래도 내가 2,00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좋은 영화긴 했음. 그때 하이볼 먹어서 내가 실언했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뭐 우리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그냥 라라랜드 정도. 그냥 영화 봤다. 영화 맞네. 이 정도. 결론적으로 일단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동진이 8점 주고 뭐 박평식이 7점 주고 했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어나더 게 라운드를 그냥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금액적으로 이 영화를 평가를 하는 거지. 그게 평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줘야 된다 이런 걸 당위성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궁금하다. 물론 그런 이제 그런 대단한 분들의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되지만 평하시는 분들 이 영화는 몇 점 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여튼 이 정도다. 뭐 더 내가 있긴 한데 느끼기에는 그렇다. 더 얘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어나더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튼 술 한 잔 걸치고 싶은 영화. 보면은 술이랑 먹으면서 이렇게 안주랑 좋은 안주랑 먹으면서 보면 너무 좋은 영화다. 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술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와 진짜 너무 신박하다 나 지금.
와, 아 근데 내 한 줄 평은 그래. 근데 그것도 있지. 나 음주 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 나는 그거는 법적으로는 제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다 아우르는 말인 거지. 음. 술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와, 진짜 안 대단하다.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예. 예. 쉽지 않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평한 거를 보고 이제 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추천한다.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뭐 이런 게 안 끌리면 다른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 각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영화를 아마 다들 보고 뭔가 이거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면서 여기를 들어왔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 첨언을 하자면 나같이 비판적이고 좀 몰지각하고 자기 편향의 확증 편향까지 있는 사람도 2,000원을 매겼으니 쿠팡이 결제되어 있으신 분들은 900원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영화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추천을 안 할 영화는 아니야. 단지 그냥 진짜 그러니까 별점 대신 우리는 금액으로 금액 돈점을 매긴다고 치면 나는 그냥 2,000원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나중에 술 한 잔이나 하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는 어너더 라운드 갑시다. 하나 라운드.